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대피 경보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LA 다저스가 한인 팬들을 위한 한국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K-팝 공연과 전통 무용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며 한국 문화를 알렸습니다. 이웃케어 산하 양로보건센터 시니어들이 81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복을 직접 경험한 한인 어르신들은 그날의 기억을 나누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81주년 광복절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의 한인 사회도 광복절 기념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의 재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성적표 등 학업 증빙 서류와 비자 상태를 미리 확인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외곽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는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쯤 테메큘라 남동쪽 세이지 지역의 태플랜치 로드 인근에서 태플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마른 수풀과 나무를 타며 빠르게 확산해 오후 3시 기준 피해 규모가 55에이커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5%로 소방당국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 북쪽 일대에는 대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국은 불길이 더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들에게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다저스 구단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특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기장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K-팝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극 문양이 들어간 유니폼을 입은 LA 다저스 팬들이 야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LA 다저스가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한인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국의 날 행사를 펼치면서 한인 야구 팬들이 집중된 겁니다. 마침 이제 그 코리안 헤리티지 날이고 해서 저 아는 누나랑 아는 사람들하고 시간 되면은 가자 했는데 딱 시간이 맞게 돼가지고 오게 됐어요. 경기장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한국의 날 특집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복을 입은 무용단이 등장하자 야구 팬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화려한 부채춤 공연이 마무리되자 흥겨운 가락이 돋보이는 전통 북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야구 팬들은 평소에 잘 접하기 어려웠던 공연에 심취했고 참여단체들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날을 다저스에서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앞에서 같이 관객하고 이렇게 호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일단 반응들이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날 무대에서는 K-팝 가수 연준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강렬한 비트에 맞춘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면서 K-팝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LA 다저스 한국의 날 행사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선수가 많이 출전하는 반면 LA 다저스 소속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뛰고 있는 김혜성 선수를 비롯해 한국 선수들을 경기장에서 만날 수 없다는 점은 한인 팬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LA 다저스가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K-팝과 전통무용 등 스포츠 경기를 통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니클로 필드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이웃케어 클리닉 부속 미래의 양로보건센터에서는 힘찬 만세 삼창이 이어졌습니다. 광복을 직접 경험했던 한인 시니어들이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김범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얀 옷을 맞춰 입은 한인 시니어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힘차게 만세를 외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산하 미래 양로보건센터에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센터에 모인 100여 명의 어르신들은 애국가와 광복절 노래를 함께 부르고 순국선열을 기리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광복 당시 어린 시절을 보냈던 8, 90대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한 해방의 순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직접 광복을 경험하시고 또 기념하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 센터의 취지에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해방을 주제로 한 당시의 자료사진과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 시절 역사를 되짚어보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역사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세대의 기억으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 하루. 센터 측은 잊혀져가는 역사를 기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상입니다.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의 81주년 광복절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광복절을 기념해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맞은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은 번영을 확대하고 양국을 하나로 묶는 탁월한 국민 간 유대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여전히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70여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그리고 서로의 안보와 번영을 향한 확고한 약속을 바탕으로 동맹 관계를 일궈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광복절 당일인 내일 오전 11시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경축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한인사회 최초로 제1회 한국 역사 평가 시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당일 오후 3시 광복절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차세대 학생 30명에게 한글학교 장학금을 수여하는 순서도 마련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를 훼손한 40대 여성 용의자가 오늘 연방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기념비에 붉은색 낙서를 남기고 분수대에 비누 거품을 풀어 국유재산과 참전용사 기념물 훼손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가 영웅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범인들을 짐승들이라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리는 뜻깊은 장소를 비열하게 공격했다며 엄정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방학이나 휴가 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성적 증명서를 지참하는 등 입국 심사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어제 열린 비자 설명회에 따르면 최근 미 이민 당국은 학생 비자 소지자의 실질적인 학업 이행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적표 지참이 의무는 아니지만 2차 심사 시 성적 증명서와 등록금 납부 내역 등 학업 입증 서류가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미 석사 학위가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수준의 석사 과정을 다시 진학하는 경우 단순 체류 연장 목적으로 의심받아 비자 발급이 기각되거나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출국 전 학교 당국의 I-20 서명과 유학생 관리 시스템 상태를 반드시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외국 국적 동포 10명 중 6명 이상이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외국 국적 동포는 모두 4,037명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습니다. 국적 회복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미국 국적자인 셈입니다. 이렇게 미국 국적 비중이 높은 배경에는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복수 국적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복수 국적 제도는 2011년 1월 시행됐습니다.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뒤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기존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국내 6개월 거주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복수 국적 취득 후 국내 거주와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복수 국적과 관계없이 기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 656명,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순이었습니다. 신청이 몰리면서 심사 기간도 평균 13개월까지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석 달 동안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총 3,973건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평균 처리 건수를 평소의 4배 이상으로 늘려 심사 기간을 평균 9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법무부는 국적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인재 유치에도 대응하기 위해 전담 처리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보일하이츠 냉동창고에 음식물 폐기물 제거 시한을 놓고 LA시와 창고 소유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창고 소유주인 리니지 로지스틱스가 결국 LA시가 정한 음식물 폐기물 제거 마감 시한을 넘겼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리니지가 오늘 오후 5시까지 모든 음식물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요구해왔지만 회사 측은 기한 안에 작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베스 시장은 리니지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LA시 의회에 민사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리니지가 해당 부지에 창고를 재건하기 위해 제출한 계획의 행정 처리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리니지 측은 LA시가 정한 오늘을 최종 마감일로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A시는 베스 시장이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6월 29일을 기준으로 45일을 계산하는 반면 리니지 측은 실제 청소 작업이 가능해진 7월 7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리니지는 현재 화재 현장에 남아있던 대형 음식물 폐기물의 약 93%를 제거했으며 전체 음식물 제거 작업은 오는 27일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썩은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해충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공기와 토양, 수질 오염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참석자들은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회사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오늘 재외공관장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신임 LA 총영사에 정강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정강 신임 LA 총영사는 1998년 제32회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입부, 주 러시아 1등 서기관, 주 오스트리아 참사관, 주 미국 참사관, 주 터키 공사 참사관 등을 거쳤습니다. 한편 2022년 3월 LA에 부임한 김영환 현 총영사는 이달 말 귀임합니다. 로스코요테스 골프클럽을 상대로 소송을 낸 한인 회원단체 KMA에 대해 법원이 33만 7천여 달러의 변호사비와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K뉴스 LA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KMA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골프장 측의 회비 인상과 코로나19 당시 회비 징수에 반발한 한인 회원들이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1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KMA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골프장 측의 부당한 회비 인상 대응이라는 소송 목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상대방 변호사비 부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주요 해변에 가오리가 급증하면서 더위를 피해 해변을 방문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온 상승과 수심이 얕은 연안 지역 형성으로 둥근 가오리 개체 수가 급증해 해수욕객이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양구조대는 바다에 들어갈 때 발을 떼지 않고 모래를 쓸며 걷는 일명 가오리 셔플을 이용해 모래 속에 숨은 가오리를 쫓아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헌팅턴 해변에서 올해 발생한 가오리 쏘임 사고는 3,10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 건수를 2배 넘기고 있습니다. 만약 가오리 가시에 쏘였을 경우 즉시 해양구조대원에게 알리고 40도 이상의 따뜻한 물에 상처 부위를 담가 독성을 완화한 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엇갈리고 사흘이나 떨어진 이번 주는 5주 만에 희비가 엇갈린 주로 마무리됐는데요. 어제 나홀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S&P 500은 내스닥과 나란히 근소한 차이로 이번 주도 상승한 주로 기록했고 유일하게 하락한 다우존스의 이번 주 낙폭은 0.5%에 그쳤습니다. 국채유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소매 판매 지수는 전망치와 전월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0.1% 증가가 예상됐지만 0.6%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9개월 만에 첫 감소이자 1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건데요. 여기에 미시간 센티먼트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며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소비드나 조짐이 경기드나 우려를 부각시킨 반면 금리 인상 확률을 낮추는 양날의 검이 된 상황에서 매도세 압박은 절제된 수준에 머물렀고 3대 지수 역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내스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관련주들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고 오늘 장의 소폭 하락이 최근 급등에 따른 하루짜리 반짝 숨고르기로 끝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